제일 먼저 녹화 버튼 눌렀고요. 오늘 방송 시나리오는 먼저 해외 시장하고 국내 시장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업종별 움직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1차적으로 지금의 장은 성장주가 움직이는 시장이 될 것이고요. 건설업종도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기전자 반도체. 그리고 6월 초 일정 상황 하에서 가치주들이 움직이는 사이클로서의 종목별, 업종별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오늘 자동차주들이 단기 악재에 의한 주가 하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석해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도 기업의 만도의 오늘 주가 하락, 단기 악재에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만도를 분석해드리고요. 그리고 HMM에 대한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HM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장중에 제가 기법 분석을 해드리면서 칼날 잡기 설명을 드렸었죠. 떨어진 칼날을 잡는 매매 방법. 장중에 많이 나옵니다. 종목별로의 흐름에서 급락하는 종목들, 또 V자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 V자 반등을 이용한 매매 전략. 한 3, 4% 정도 수익률이 나옵니다.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칼날 잡기 매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일장 흐름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대통령 위시에서 기업체 회장단이 지금 방미 중이죠. 여러 가지 성과 그리고 내용들 나타나고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불어서 체크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상 시나리오에서 움직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수는 일단은 5월장에서는 바로 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정체되어진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6월장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5월장에서의 가는 시나리오와 그리고 5월장에서 조정받고 6월장에서 가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 만도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도에 대한 리콜 관련한 기사가 장중에 전파되면서 주가가 7%, 6%, 7%, 8%까지 빠지는 이런 상황 하에서 오늘 시장이 전개됐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면서 증권 관련, 증권가에서 나오는 기사, 뉴스, 재료들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전파되고 시장이 확산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공보팀에서 공보 업무를 조금 맡아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업무를 했죠. 제가 증권회사에 있으면서 본사 근무 부서에서 해보지 않은 업무는 관리부서 업무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회계, 총무 그쪽 파트는 이제 해보지 못했고요. 리스크 관리 업무도 좀 했었고 운용본부에서도 일도 했었고 그 다음에 IB 쪽 업무도 했었고요. 리테일 쪽에서는 지점장 역할을 했었고 공보처 담당은 조금 했습니다. 회사에서 공보처 담당 업무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증권회사에서 운용되는 또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모든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얇고 넓게 전반의 내용들에 대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런 부분들, 제가 경험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증권회사 본사 근무하는 친구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점은 좀 다르죠. 지점은 어떤 필드에서 전체로 증권사의 리테일 대고객 영업을 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좀 다른데 본사에 있는 직원들은 뭐라고 할까요?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문과 출신 중에서 내가 최고라는 거죠.
본사 근무하는 직원들이. 내가 그 이과 아닌 문과에서 법대를 제외한 내가 최고였다라는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증권회사 특히 금융 계열에 있는 본사 근무 직원들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공부처 업무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라고 말씀드리면 그 증권회사 본사에 공보 담당실이 있고요. 기자실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미래에셋 대우에 그 기자실이 있고요. 삼성증권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전에 그 저기 뭐냐 그 유안타 지금 유안타죠. 거기도 있고 한 4-5군데의 그 큰 회사들은 공보 담당관이 있고 기자실이 있습니다. 그럼 기자실에 있으면 그 증권 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뭐 연합통신, 연통이나 YTN이나 뭐 MBN이나 아니면 한국경제TV 같은 데를 제외하고요. 인터넷 신문사들 굉장히 많죠. 인터넷 신문사에 소속된 경제 담당 기자들이 상주를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기자실에 있거나 또는 거래소에도 기자실이 있습니다. 거래소에도 기자실이 있는데요. 거래소와 각 증권사가 다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이 기자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시장에서 캐치되는 사안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사화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 인터넷 신문사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한 건 써서 그걸 올리면 그 올리는 클릭 수에 따라서 자기의 성과급이 지급이 됩니다. 급여는 아마 제가 알기로 최저 급여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클릭 수에 대한 인센티브제로 많이 운용이 됩니다. 메인 그 주류 그 경제 그 신문사나 경제 관련 보도지가 아닌 이상은 나머지 인터넷 그 관련 경제 담당 기자들은 그리고 또 기자라는 게 기자 시험이 없습니다. 등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자증을 줍니다. 시험이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고시고시 하는데요. 언론고시 하는데 그건 회사를 들어가기 위한 언론고시인 거고요. 기자가 되기 위한 특정한 과정에서의 시험은 없습니다. 등록하고 기자증 발급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사에 있는 기자들도 그 클릭수에 의한 그 성과급을 받기 때문에 기사에 굉장히 목말라 있습니다. 증권사 담당자들에게 기사 좀 달라고 합니다. 특정 기사 우리한테만 달라고 합니다. 관계를 이제 공보 담당 그 처해 있을 때 기자들과 관계를 잘 돈독히 합니다. 왜냐? 회사가 홍보를 하거나 어떤 이런 내용이죠. 인포머셜이라고 있습니다. 인포머셜. 인포메이션하고 커머셜. 그러니까 기사화 상품.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기사 같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상품 소개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증권사 HTS에 보면 어느 증권사에서 특정 상품이 나오는 경우에 해당 여직원과 남직원이 피켓을 들고 서 있으면서 그 상품을 홍보하는 기사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타이틀은 뭐 그럴싸한 타이틀이죠. 주가지수 뭐 3,000 돌파 기관 뭐 외국인 뭐 이런 좀 혹하는 타이틀이만 들어가 보면 상품 소개입니다. 인포머셜 기사를 이제 내야 되는데 그거 돈 주고 내는 게 아니고요. 그 기사 그 기자실에 있는 담당자들과 친분들을 이용해서 그걸 이용해서 기사 줍니다. 평소에도 기사거리 여러 개 주고요. 그래서 관계를 잘 가져갑니다. 평소에도 밥도 같이 먹고요. 술도 같이 먹고 등등의 뭐 흔히 하는 일반 회사에서 하는 업무와 비슷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들은 꼭 증권사 공보 담당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세력들도 많이 합니다. 왜? 내가 가진 주식에 대해서, 내가 핸들하는 주식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담당 기자들과 관계도를 계속 가져갑니다. 기사를 한번 내게 되면 내가 특정 회사, 특정 그 인터넷 신문사에 기사를 하나 내면 이 기사를 여러 군데 낼 필요 없습니다. 다 따갑니다. 특정 한 군데에서 단독을 내게 되면 이 단독을 위시해서 다른 회사들이 기사가 없기 때문에 장중에 그렇게 나올 만한 기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증권 관련, 금융 관련해서 기사거리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생소한 기사, 특정한 기사, 시장 이슈가 될 만한 기사가 하나가 단독으로 딱 뜨면 다 긁어갑니다. 여러 회사가. 그리고 단독이라는 회사만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붙입니다. 나머지는 그 기사 가공을 하거나, 가공을 하면 내 기사처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공을 안 하고 그대로 가져다 쓸 때는 그 해당 언론사를 언론사를 여기다 써야 됩니다. 근데 보통 가공을 하죠. 몇 단락만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사화해서 그거를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 올리면 포털 사이트에서 엄청나게 클릭하지 않겠습니까? 클릭하면 그 클릭당 얼마씩 그 회사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 그 신문사가 ABC라고 하죠. 발행부수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이렇게 조중동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수익원이 플랫폼을 이용한 네이버나 카카오를 이용한 기사 클릭에 의한 수익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다 압니다. 우리가 페이퍼로 된 신문 보는 것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규모 인터넷 신문사 같은 경우는 이 클릭 한 건, 클릭에 의해서 회사가 운영되기 때문에 자극적인 기사들 많이 냅니다. 세력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저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두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거에 잘 판단을 해서 잘 파악을 해서 깊이 있게 비교 분석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나온 내용만을 가지고 그대로 해석해서 접근하게 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내용을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일지 아닐지는 시차를 두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장중에 여러분께 몇 가지 시나리오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서 오늘 해외시장, 국내시장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해외시장의 전반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시장 아직 갈 자리 아니라는 말씀 드렸었죠. 급락하고요, 급등하고요, 완만한 과정에서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었죠. 이 과정이 최소 일주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분석 차원에서의 흐름은 21일 이평선 60일 깨는 데드가 나오고요. 데드 시점이 일정 반등 주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가는 이런 과정이 나타나야 됩니다. 일주일 시간의 과정 하에서 지수는 지금의 구간에서 움직이고 이후에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어제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했죠. 우리가 통상의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번 내지 3번의 바닥을 찍어주는 과정에서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한 번 확인했고요. 2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서 2번 확인했고요. 또 한 번 확인했고요. 다시 내려오는 과정은 없습니다. 중간 선까지는 내려오는 경우가 있겠지만 요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요런 과정. 제가 오늘 아침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전 단계에서 흐름이 이 그림과 똑같습니다. 이 그림이죠. 그러면 여기를 딱 자르고요. 여기서만 놓고 오게 되면 이게 나와야 되겠죠. 요 구간이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더 편하실까요? 요 흐름에서의 구간과 요 흐름에서의 구간입니다. 지금은 요 구간입니다. 지금은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다 지워볼까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이 그림 이해되셨습니까? 흐름 읽으셨나요? 요 구간과 요 구간 동일 패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씀드렸고요.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구간 그리고
지금 이 과정입니다. 요 구간. 요게 나타나는 과정에서의 모습입니다. 약간 다른 부분은 뭐냐면 롤링 과정은 동일합니다. 롤링 과정은 동일하고요. 다만 약간의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뾰족하죠. 이렇죠. 그러면 내려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고 가겠죠. 뾰족하죠. 뭉퉁하죠. 요 흐름만 약간 다른 거고요. 동일한 패턴으로 동일한 흐름으로 시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특별하게 당분간은 미국 시장 지켜보지 않으셔도 흐름 자체가 요 구간 움직입니다. 내일 마찬가지고요. 다음 주 초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 중반 이후에 터닝 포인트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요 흐름이고요. 우리 시장은 약간 다릅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과 해석의 차가 약간 다릅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두 가지 시나리오에 의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1, 2.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1. 요 그림 나오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선이죠. 그러면 지금의 지수 대비 좀 더 낮은 구간에서 5월장이 마감을 하면 참 좋다라는 겁니다. 내일 금요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는 월, 화, 수, 목, 금 5일 남았습니다. 5일 동안에 오르내림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거고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시초가니까 대략 한 3140, 3130 요 정도로 끝나면 아주 좋습니다. 이 중간에 6일 동안 내일 포함해서 6일 동안 주가가 그려보겠습니다. 올라갔다가 밀리면서 3130 근처로 끝날 수도 있고요. 버티다가 쭉 밀렸다가 올라가면서 5월 말에 요 구간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두 가지 상황 하에서 5월장에서의 시나리오 1 상황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가 장중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다. 집 팔아도 된다라는 구간에서 설명을 드렸던 시점은 언제이냐. 제가 이전 단계에서 여러분께 그 테크니컬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점이 주가가 상승 추세에서 일반적으로 추세가 반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승 추세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전월 시초가를 깨는 흐름에서의 단기 흐름에서의 하락이 나온다면 집 팔아서 사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설명 많이 들으십니다. 어떤 흐름이냐면 앞전 월봉상의 그 시초가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3070포인트입니다. 주가가 악재가 나와서 또는 뭐 시장 상황 하에서 어떤 위축된 상황 하에서의 그 매도 공세가 강화되면서 주가가 빠집니다. 3770포인트 이하로 내려갔어요. 일시적으로. 뭐 장중에 내려갈 수도 있고 종가상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요 타이밍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 상승 추세의 흐름에서 앞전 월봉의 그 시가를 깨는 상황에서 주가 내려왔을 때 바로 월 말 이전 단계에서 쭉 당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월에 양선으로 쭉 올라가는 흐름들 많이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집 팔아서 사도 된다는 말씀에서의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상승 추세의 흐름에서 진행된 과정이죠. 앞봉의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오는 구간에서의 흐름입니다. 상승 추세이니까 상승장을 가야 되겠죠. 2004년, 5년 뭐 이때 앞봉의 저점 쭉 볼까요? 이런 저점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이 다 이런 그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그림이 아니고요. 요 흐름입니다. 보시면 종가상으로 월봉상으로 마감이 이렇게 되었지만
월 중에는 요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쭉 당겼다는 그 흐름이지 않습니까? 앞봉의 시초가를 깨는 흐름. 추세가 상승 추세에서 흐름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올 때는 집 팔아서 들어가도 되는 자리에서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양선의 모습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에서 전월의 시가를 깨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올 때 요런 흐름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 진짜죠. 세게 나왔을 때 세게 급반등 주는 거죠. 여기를 깨지 않습니까? 여기. 요 구간에서 집 팔아서 사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쭉 당깁니다. 이런 흐름들. 제가 딱 지금의 장, 이번 장에서의 흐름을 예상하고 나올 만한 그림에서의 모습이 명확하게 시점상의 흐름은 아니지만 요 그림이 좋은 겁니다. 요 그림. 그 다음에 양선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딱 이런 그림들이 보통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흐름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면 2004년, 2005년 월봉으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흐름을 잡아드린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안 깼죠. 깨면 찬스인데 이런 자리에서 안 깨는 흐름이고요. 차트를 보시면 월봉상으로 그 시점을 깨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자리도 되겠죠. 정확히 깨지는 않았지만 이런 흐름에서 상승 추세 선상에서 전월에 이거는 꼭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직 깨지는 않았지만 이런 깨는 흐름들이 순간적으로 나왔을 때는 쭉 당깁니다. 쭉 당깁니다. 흐름이 나올 때 연속적으로 음선이 아니고 첫 번째 음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음선에서만 요 흐름이 통용이 됩니다. 움직일 때.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요런 흐름도 되겠죠. 요 저점을 깨는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요 흐름이 나옵니다. 순간적으로 깨면 순간적으로 급등을 줍니다. 그래서 요런 흐름에서 3070포인트 깨는 흐름에서의 일시적인 주가 하락이 나온다면 요 구간에서는 무조건 사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 흐름이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 흐름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번에 그 대통령 유시에서 경제 관련 기업 관련 회장단이 이제 미국을 방문했는데 여기서 어떤 보따리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보따리와 함께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가 이제 전달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5월장에서 이 모습으로 끝날 수 있겠죠. 이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모습이 나오면 6월장에서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6월장에 다시 한 번은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5월장이 됐건 6월장이 됐건 조정을 한번 받아야 7, 8, 9까지 갑니다. 이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5월에 이렇게 세게 치면 6월에는 한번 제낍니다. 그리고 7월에 올라가고요. 8월에 올라가고 그리고 나 조정 구간에 들어갑니다. 올라가고 3700 언저리 찍어주고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죠. 5월 아니면 6월에 조정은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받아도 관계는 없겠지만 6월에 조정을 받게 되면 윗선에서의 음선 조정입니다. 플러스권에서 음선 조정입니다. 옆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빵 떠서 6월 조정은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5월에 상승장의 흐름으로 양선의 모습으로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면 6월장은 요 상단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플러스죠. 플러스 이렇게 위에서 맞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면 요 가격 수준에서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리고 나서 7월 8월 정도 올라가고요. 9월장에 정체된 흐름 10월장에 한번 조정받고 11월장 조정받고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또 한 번 또 이렇게 올라가지고 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이게 한 3, 4개월 정도. 3 내지 최대 5개월 정도. 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요 흐름에서의 그 전체 이번 달과 다음 달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한 흐름들 정리해서 대응하시면 될 거고요. 시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렵지 않은 부분에서의 흐름이고요. 제가 여러분께 그 지금의 장은 성장주가 다시 이제 패턴이 바뀌어서 성장주가 가는 흐름이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성장주 그 금융장성격의 성장주 섹터에서의 종목들은 미래 가치에 대한 기업 성장 가치를 보고 움직이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바이오가 되고요. 2차전지가 되고요. 제약이 됩니다. 지난해 많이 움직였던 이런 성장주 섹터의 종목들이 다시 그동안 쉬어졌기 때문에 다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가 순서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동차 오늘 제꼈죠. 제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치주는 제가 말씀드린 6월 초 정도에 다시 올라간다는 흐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요것도 한번 체크해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보시면 가치주는 6월에 왜 가느냐? 포스코 나왔으니까 포스코 한번 보죠. 지금은 아닙니다. 포스코의 흐름을 보면 일단 뭐 많이 설명드렸지만 저는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가기 위해서 한번 쉬어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제가 가격도 말씀드렸죠. 32만원, 33만원 구간에서 들어오면 사는 구간이다. 한번 좋습니다. 내려옵니다. 요 구간입니다. 사는 구간 6월 초 가격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조선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조선주들도 똑같은 흐름이고요. 조선주 요 흐름이 아니고 지금은 저기 성장주 섹터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SDI 한번 볼까요? SDI가 좀 느리긴 한데 LG화학 먼저 봐야 되겠죠. 요 섹터의 종목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모습을 보시게 되면 먼저 쉬었죠. 이 흐름이고요. 21평선의 흐름을 보더라도 하이골드죠. 이렇게 할 거고 하이골드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움직이게 되면 아마 이 흐름은 돌파해야 됩니다. 천천히 가겠죠. 원래 센 종목이 아니니까 천천히 갑니다. 이 흐름 돌파하는 흐름이고요. 제가 이제 바이오나 이쪽은 잘 많이 안 봐서 대표 종목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셀트리오 헬스케어가 제가 이제 그 중에 바이오 중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께 언급드리고 설명드린 종목이죠. 바닥 찍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여기서 바닥 찍고 바로 가느냐, 여기서 긴다고 그랬죠. 그리고 21평선 이렇게 이제 좀 눕겠죠. 60일도 이제 서서히 눕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셀트리오 헬스케어도 이제 관심 갖고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 그동안 가격적으로 충분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셀트리오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여러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편입을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들어갈 자리에 왔습니다. 나머지 바이오 제약은 많이 안 봐서 한미약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여러분 잘 아실지 그런 흐름이고요. 만도 한번 봐야 되겠죠. 만도 오늘 골치 아프게 만도를 보겠습니다. 만도에 대해서는 제가 장중에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우려하시기 때문에 또 제가 언급드렸고 추천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제 친구도 사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제가 인터넷 매체 신문사에 대한 그 메커니즘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나온 기사 흐름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리콜이 아니고요. 지난해 리콜 대상 차종에 대한 이슈를 언론에서 부각시킨 겁니다. 이번에 리콜
지난해 그 현대차, 기아차가 그 미국에서 리콜 관련해서 진행이 되는 가운데에서 현대차가 충당금을 2조 원을 쌓았죠. 2조 원. 현대차가 지난해 충당금을 2조 원을 쌓았습니다. 이 충당금은 올해 아마 리콜 비용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기아차도 2조 원은 아니지만 몇천억 정도의 충당금을 쌓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그 괄목할 만한 실적이 나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실적 좋았습니다. 그래서 충당금을 쌓는 2조 원을 제외하는 금액에서의 현대차 실적이 발표됐죠. 그래도 우수한 실적이었고요. 요 차종에 대한 리콜은 지난해 나왔던 내용이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지켜볼 내용은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교통안전국이 있나요? 아무튼 미국에서는 이 교통안전국, 우리나라 교통 관련해서 컨트롤하는 타워가 컨트롤 타워가 교통안전국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특히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도 뭐 세무국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이 교통안전국도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서는 완전한 갑중의 상갑이라고 합니다. 어떤 처리를 하느냐. 오늘 나온 핵심 내용은 리콜이다 어쩌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던 건 아닌데 기존에 작년에 리콜 되어진 부분에 대한 원인을 만두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의 2대 중에 1대 브레이크 관련해서 관련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관련 장치라고 하면 거의 만두에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2대 중에 1대니까요. 그리고 조향 장치, 핸들 그 방향 하는 거는 3대 중에 1대 만드는 거고요. 브레이크 관련해서 브레이크액이 그 누수가 됐고 이 누수가 된 브레이크액이 전자장치에 이제 그 접촉이 되면서 여기서 화재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원인은 그 브레이크액이 촉발한 화재가 한 7건 있었나? 7, 8건 아마 있었을 겁니다. 화재가 있었는데 이 원인이 이제 브레이크액에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해석이 이제 미국 교통안전국에서 나온 정확치 않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어서 이제 이제 기사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아직은 뭐 파악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해 리콜 비용에 대한 부분은 기아차와 현대차가 다 충당금 쌓았습니다. 그리고 완도가 어떤 회사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죠? 현대그룹 산하에 그 정주영 회장 동생 그 한라그룹 내에 있던 회사이죠. 한라그룹의 만도기계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도 하니까 만도가 원래 주력 제품이 딤체, 만도 위니아 이런 거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산업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쪽에 이제 굉장히 이제 주목할 만한 자리를 잡은 회사이긴 하지만 원래는 김치냉장고하고요 에어컨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번 법정 관리 들어갔었죠. 법정 관리 들어서 부도를 한번 났었는데 다시 살아났고요. 이미 충당금 쌓은 거고요. 지난해 리콜 지난해 있었던 부분입니다. 다시 재부각된 겁니다. 기자들한테 뭐 세력이 일부에 있어서 뭐 기사 저도 지금 당장 특정 내용에 대해서 기사 쓸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는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해당 기사가 사실에 근거한 건 아니지만 사실에 기초해야 되죠. 리콜이 있었고 리콜에 대해서 현대차 관련해서 44만 대이고 관련 차종이 K5고 원인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특정 브레이크 만드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에 근거해서 약간 기사적으로 비틀어서 내용을 콕 찍어서 이 회사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이 회사로 추정되는 것처럼 얼마든지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내용입니다. 리콜 지금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런 내용으로 주가 하락했고요. 근데 이제 주가 하락하게 되면 하락 다음에서의 이제 상황들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상황인 거고요. 제가 설명드렸던 게 이런 거죠. 제가 장중에 아마 이거를 12시 59분에 이제
한시에 여러분 걱정되실까봐 제가 나름대로의 그 정보 라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말씀드렸던 거. 리콜. 해당 조치가 휴즈 교환한답니다. 그리고 컴퓨터 검사라고 있죠? 그, 리콜 차량이 들어오면 장비를 갈아주는 게 아니고요. 뭐, 브레이크 관련해서 전체적을 다 갈아주고, 이걸 교체해주고 이 리콜이 아닙니다. 왜? 리콜은 전체 갈아주는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신차의 경우에는 보증 몇 년이 있는데요. 이 나온 차량들이 다 2013년, 2015년 상태입니다. 8년, 9년, 10년 가까이 8, 9년 된 차종들입니다. 이 차종들이 미국에서 현재 굴러다니는 차량. 그래서 지금 해주는 게 뭐냐면 휴즈 아시죠? 그 운전석 그 왼쪽 발판 밑에 보면 대부분 차량에 이렇게 한 100원, 200원짜리 될 겁니다. 원가가. 우리가 카센터 가서 교체하더라도 5,000원 이상 안 넘습니다. 퓨즈 하나 교체하는데. 이 퓨즈 갈아주고요. 컴퓨터 검사라고 있죠? 요즘에 다 자동차 자체가 컴퓨터 장치에 의해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양극되어 있는 걸로 해서 한번 검사하는 겁니다. 비용 안 들어갑니다. 이거 비용. 이번 리콜에서는 요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기사에서 지난번에 LG 배터리 현대차 1조 4천억 리콜 비용 들어갔다. 요거 부각시킨 거, 이거 다른 거거든요. 내용이 전혀 다른 겁니다. 1조 4천억 들어갔다. 요런 내용으로 이제 우려 아닌 우려를 증폭시키는 거죠. 공포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물론 상황은 내일 보고 좀 더 봐야 됩니다.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액면의 상황 하에서 나온 내용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의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잡히는 내용,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만도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칼날 잡기, 떨어진 칼날 잡기와 HMM 말씀드려야 되겠죠. 만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 장중에 떨어진 칼날 잡기에 대한 매매 방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면 3%, 4% 안전하게 확실하게 좀 세게 베팅해서 충분히 수익 날 수 있습니다. 주가가 특정 이슈나 악재나 이탈한 상황 하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많아요. 그러면 주가 움직이다가 저는 10분봉, 60분봉, 틱봉을 보는데요. 10분봉을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다른 봉은 또 다른 봉의 형태가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비슷합니다. 주가 이탈합니다. 이평선 다 깨고 내려갑니다. 이평선을 말씀드렸죠. 골든크로스 중에서 추세 반전의 신호를 나타내는 것이 분봉이기 때문에 두 개의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는 추세가 반전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분봉입니다. 추세는 또 10분봉이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 도래하면 또 추세가 또 역반전됩니다. 일봉이 아닙니다. 분봉이기 때문에 반전됐다, 반전 또 되고 그렇습니다. 만도의 추세가 반전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분봉상에서의 반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추세가 반전됐다. 여기서 그러면 요 구간에서 제가 64,000원 말씀드렸죠. 64,000원 흐름이 깨지는 구간에서의 손절 포인트를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잠깐 스톱 말씀드린 게 기사 내용을 보니까 좀 더 하락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금 손절할 상황에서의 흐름이 아닌 것 같다. 왜? 저는 빠르게 64,000원 이상권대에서 매도합니다. 그리고 아랫단에 잡습니다. 하지만 제가 메시지를 드리고 전략을 드리고 문자 메시지를 드리고 하는 구간에서 여러분 직장에 있으시고 뭐하고 이런 분들은 대응이 63,000원, 62,000원에 매도하실 겁니다. 분명한 게 못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발빠르게 능동적으로 못 따라오세요. 100%입니다. 100%. 그리고 지금 매수가가 얼마인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고 있지 이런 고민에 휩싸여서 못 팝니다. 그래서 하다가 여기다 팝니다. 그래서 안 드린 겁니다. 발빠르게 하실 수 있을 자신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가능합니다. 저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혼자 하실 때는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딱 보고 칩니다. 혼자는 가능하세요. 사전적으로 노티스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스탑 말씀드렸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주가 급락을 합니다. 추세 깨면서 내려와요. 계속 매도 물량 나옵니다. 계속 어디를 보냐면 제가 두 가지를 보라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 거래량. 물론 빠지면서 거래 늘어났죠. 근데 이 거래는 아닙니다. 이 거래죠. 확 늘어나죠.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전 상황 대비 거래가 확 늘어나는 구간에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가가 쭉 밀리면서, 음선으로 쭉 밀리면서. 그러면 제가 여기서 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그 시점에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단타하기에 정말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요 그림입니다. 드렸던 그림이죠. 요 그림. 제가 이거를 뭐 1시에 몇 분, 이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연 설명을 드렸던 거죠. 세 번째, 제가 글로 텍스트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는 겁니다. 텍스트 글이 있었고요. 거래량 늘어나는 상황, 그리고 세 번째 십자선. 요 그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음선의 십자형이고요. 두 번째는 양선의 십자형이 나오고요. 세 번째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요 십자선이 현 시점입니다. 딱 요 타이밍이란 얘기입니다. 요 그림이 나오는 시점에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거래량 있고요. 하나, 둘, 세 번째. 이때 가격이 61,400원. 그러니까 61,200원부터 61,500원까지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 여기서는 안심까지는 아니지만 단타 하실 때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에서 들어갑니다. 단타 굉장히 스크래핑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기 뿔배팅 들어갑니다. 훅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돕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잖아요. 돈다고. 어디까지? 63,000원 라인까지. 63,000원 라인에서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61,400원, 63,000원, 1,500원, 1,600원 되겠죠. 대략 한 3%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딱 짧게 구간에서 치고 빠지는 형태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이런 매매 방식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음선에서 형태고요. 거래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양선으로 줬죠.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병행해서 놓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말씀드렸죠. 음선의 십자형 거래 늘어나야 되고요. 여기 만들어졌죠. 긴 윗꼬리, 아랫꼬리. 요 봉 보시면 긴 윗꼬리가 있고요.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첫 번째는 아랫꼬리 있고요. 음선입니다. 두 번째, 그 음선과 양선 사이에서 요 위아래 꼬리가 나는 상태고요.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만들어진 봉이기 때문에 요 양선이 나왔고요. 제가 이 캡처를 해서 이렇게 전략을 드리는 시점에서의 흐름은 만들어지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게 만들어지지 않은 시점에 들어가야죠. 만들어지면 주가 가격이 올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배팅이 들어갑니다. 6만 1,000, 2, 3, 4, 5, 6 요 구간에서 2, 3, 4, 5, 6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표치를 딱 여기로 잡았죠. 21일평생에 여기서 내려오니까 요죠. 63,000원, 62,900원, 63,000원 요 구간입니다. 매도. 여기까지 무조건 올라갑니다. 어떤 종목이라도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요 흐름이 나오면 여기서 요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딱 요 자리까지. 물론 오버슈팅이라고 더 주면 더 좋은 거죠. 하지만 여기서 파는 겁니다. 딱 부딪힐 때 파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먹는 겁니다. 떨어지는 칼날 잡기. 이거 매매 많이 합니다. 많이 단타 스캘핑 하는 친구들이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합니다. 이거 왜? 안전하니까. 확
확실히 주는 거고. 그냥 공짜입니다. 공짜 이런 거. 공짜로 그냥 먹는 거. 아마 종목들 보시면 이런 종목 다 많습니다. 이거 나와요, 이거.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확인 안 되는 구간이고요. 이런 데 안 되고요. 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 조건식에 딱 부합될 때, 요때 들어가는 겁니다. 요때. 그래서 제가 계속 기다렸다 요때 딱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잖아요. 요 구간이면 3%, 4%. 이게 이제 우량주이기 때문에 3%, 4%인데요. 좀 가벼운 종목들은 6, 7% 줍니다. 6, 7%. 가벼운 종목들은. 이렇게. 3%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엎어치기에도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엎어치기라는 게 배수로 산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물렸어요. 가지고 있는 물량이 2배를 사버립니다.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이런 엎어치기도 가능한 거고요. 빠르게 매매할 때는 가능합니다. 요 매매 형태에서의 흐름을 이제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고, 이 칼날 잡기 매매인 거고, 제가 장중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차트 관련해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장중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제가 오전장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런 말씀드렸었죠. 저점 한번 형성했고 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 줄 것이다. 제가 아마 11시, 10시, 11시쯤에서 이 저점이다. 그리고 오늘 장, 이 흐름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도 이해를 제가 메시지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셨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였네요, 요거. 자, 장중 메시지를 드리면서, 이렇게 드렸죠. 아마 이게 한, 11시쯤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리는 얘기들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재차 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제가 11시쯤에 들으면서 코스피 200 선물지수 10분 봉이다. 그러면 텍스트로 써드린 게 한 번에 저점이 있었고 두 번째 저점이 있었는데 지금의 장은 이렇게 횡보 이후에 상형화되는 흐름 나올 것이다. 12시 반 전환 시점이다. 이렇게 아마가 아니라 이렇게 메시지를 드렸죠. 이해를 잘 못하셨. 이제 빠르게 저하고 호흡을 몇 달 하시면 이 흐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시고 제가 종목이나 이런 걸 안 들어 지수가 여기서 개선되는 상황이 나올 거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관련된 어떤 특정한 나만의 전략과 매매를 구사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 점이고요. 요런 건 다 나오는 겁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올라갔죠. 횡보하고 요 흐름입니다. 요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쉬운 겁니다. 단 요 라인을 깨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입합니다. 여기서 못 올라가면 정체되면 이건 정리입니다. 왜 이런 걸 아냐면 제가 파생상품 관련해서 선물옵션 운용을 오래 했었고, 그러니까 지수의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흐름을 분석하고 기관 외국인들의 어떤 동향과 움직임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동참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흐름을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짧은 구간에서의 흐름, 시장에서의 지수 움직임,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어떤 동향과 이들이 매매하는 구조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은 좀 남들보다는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셔서 대처를 하시는 게 맞고요. 만도는 제가 좀 더 분석을 해서 다른 종목들은 다 나쁘지 않고 좋았는데 만도 그게 참 속썩이는데 꼭 수익 나고 잘 빠져나오고 잘 빠져오는 게 아니죠.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흐름 잡아드릴 겁니다. 걱정 마시고요. 제가 잡아드린다면 다 잡아드리지 않습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정리하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희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종목에 대해 다 아실 겁니다. 골프존이죠. 저하고 지금 세 번째 연장하시는 분들은 골프존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왜냐면 추천하고 손절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아주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던 종목입니다. 왜? 제 친구들이 핸들링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일부 투신하고 자문사에서 운영하는 종목이다. 분명히 간다. 100% 간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때 들어갔죠. 가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죠. 7만 2, 3, 4천 원 요때 될 겁니다. 주식은요, 자기 자식한테도 안 알려줍니다. 언제 간다라는 건. 하물며 친구들한테 야 내일부터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이 종목 작정 걸렸어. 이거 나한테 드리는 순간 그거는 검증해 봐야 됩니다. 하물며 저하고 동고동락을 하고 시장에서 정말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던 친구들도 얘기는 해줍니다. 우리가 얼마 보유하고 있어? 얼마 분량 가지고 있어? 얼른 띄울 거야. 언제?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일 갈 수도 있고 모레 갈 수도 있어. 그거는 시점을 잡아준 게 아니고 시장 상황에 맞게끔 운용할 거야 라고 답을 줍니다. 그네들도 모릅니다. 솔직히 언제 띄울지는. 왜냐면 여건 상황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갈 수도 있는 거고요. 6개월 뒤에 갈 수도 있는 거고 3개월 뒤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시점은 아무도 몰라요. 자기네들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제 동기들이 이제 운용사에서 운용사에서 일부 저기 펀드에 많이 편입해 놓지 않겠습니까? 회사 내재 가치 상황들 다 판단해서. 그리고 운용사에서도 자기들 운용하는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띄웁니다. 주식을. 그래야 일부 좀 크지 않은 종목에서 수익률을 확 내놔야 평균 편차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인종 만드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언제 갈지 몰라서 그렇죠. 그런 종목들 많습니다. 여기 샀습니다. 저희 분명히 아실 겁니다. 바로 여기 손절했어요. 안 가서. 아마 요 구간에 손절했습니다. 요 구간. 손절 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5%, 6%, 한 5% 내외였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손절했어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들어갔어요. 여기선가 손절했어요. 분명히 가는 건 알고 있었어요. 분명한 건 알고 있었는데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왜냐? 제가 이 종목에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들었지만 다른 사람의 말이지 않습니까? 종목도 좋고 회사도 좋고 전체 시장의 분위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았어요. 저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 이 주가가 갈 만한 흐름이 아니었던 거죠. 이때 살만했습니다. 거래량 들어가고 패턴 딱 나왔습니다.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11월이니까 시장 분위기는 좋았는데 이 종목이 갈 만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아마 쪼증이라고 그래서 자기 이외의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걸 판단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저희 쪽 방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왔겠죠. 그래서 기간으로 죽인 겁니다. 솔직히 이 가격하고 이 가격 별 차이 없습니다. 이게 7만 중반이고요. 한 10%, 15% 큰 폭이야. 고점 저점 해봐 15%밖에 안 됩니다. 7만 원에서 11만 원 왔습니다. 쭉 당겨버립니다. 여기서 아무도 없습니다. 물량들. 자기들이 사고 팔립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 팔고 일정 시점 가서 이제 고점부터 팔겠죠. 계속 밀면서 팔겠죠. 계속. 기관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아는 기관이라고 하는 운용력이라는 친구들 이렇게 합니다. 알지만 언제 갈지 몰라서 그럼 난 이거 믿고 투자하고 기다리겠다. 가능합니다. 그런 종목도 많습니다. 근데 크게 들어가면 잡아내버립니다. 크게 들어가면. 기관 종목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 종목들 이런 기관의 움직임이 있고요. 삼성전자는 기관 종목 아니겠습니까? 눌러놓고 합니다. 기관의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포라인이 외국계 기관이라는 것 뿐이고요. 큰 기관일 뿐인 거고요. 이것도 핸들링하는 종목. 하이닉스는 핸들링하는 종목 아닐까요? 핸들링하는 종목입니다. 지수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지수 갑니다. 가죠 이거. 분명히 가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길게 보면 500만 원 가는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5년 내에도 최소한 300만 원 가는 종목입니다. 땡깁니다 이런 거. 그냥 땡겨요. 쭉쭉쭉 땡깁니다.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외국인이 지금 현재 얼마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체 물량의 52% 가지고 있습니다. 52.4% 될 겁니다. 외국인이 이때부터 아마 팔기 시작했죠? 이때 몇 프로 있는지 아십니까?
54.5, 55. 대략 한 55%였습니다. 54. 몇 프로였을 겁니다. 지금 2% 팔았어요. 2%. 2% 팔았습니다. 2.12% 팔았습니다. 이 구간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보유 비중에서의 1% 비중입니다. 1% 비중 팔았어요. 이 긴 기간 동안에. 결국 이들이 팔기 위해서 이 주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 주식을 파는 걸까요? 전체 비중이 1% 팔았습니다. 내가 가진 포트에서 100으로 잡고 1% 판 겁니다. 내가 가진 전체 삼성전자 비중, 전체 삼성전자 총 주식수의 54%를 가지고 있다가 2% 판 겁니다. 2%. 외국 투자 비중에서. 이 긴 기간 동안에. 이게 빠져나가는 매도일까요? 결국 띄워야 먹습니다. 얘네들도. 52%가 넘는 물량에 대한 수익률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띄워야 됩니다. 누가 잘 버티느냐. 누가 흐름 보고 잘 기다리냐. 하지만 외국이나 기관은 2년, 3년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얘네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개인은 한 달도 못 기다립니다. 빨리 가야 되겠죠. 요 차이입니다. 한 달 내에 승부 봐야 되는 종목으로 빨리 갈아타고 움직이고 그쪽으로 교체 매매하는 겁니다. 요 차이일 뿐이지 기관이나 개인이나 똑같습니다. 매매 방식은 똑같습니다. 다만 기관 외국인은 물타기는 안 합니다. 내려올 때 물타기 안 합니다.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하죠. 얘네들은. 요 하나가 다른 겁니다. 매매 방식. 기간을 얼마나 기다릴 줄 아느냐, 그리고 물타기 하느냐 마느냐. 두 가지죠. 두 가지. 요것만 다르고요. 종목들 선정하고 찾고 매매하는 방법들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내용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도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또 이렇게 갑자기 말씀드리다 보니까 6시가 넘어버려가지고요. 오늘 뭐 다른 스케줄도 있고 저희 방송 일정 시간 스케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또 해보니까 제가 잘 미숙한 부분을 알겠어요. 작년에 텍스트로 전달하는 부분의 미숙한 부분은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이해도를 높이면 좋겠다라는 것도 이해했기 때문에 요런저런 그런 것들을 제가 잘 믹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